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테마의 시간입니다. 어제 아주 변동성이 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났습니다. 일단 7월달 7월 만기는 11일입니다. 11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한 달 7월 만기 때까지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만의 전투, 이 수많은 변수들, 여러분들 보면 와우, 내가 다음 주에는 연준이 금리 이거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달 말 G20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에너지들, 정보들 이렇게 쏟아줍니다. 그거 다 소음이에요. 내 판단을 흔들게 하는 노이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나의 전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저는 항상 시장을 패시브 전략의 파생시장 그림자 갖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파생시장의 연골고리가 실제 현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90에서 급락파동 준 다음에 260에서 제가 270이나 75까지 무조건 올라갑니다 라고 그랬어요. 빠진 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 에너지고 이때 미국 지상 연결고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를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물은 274.40까지 갔습니다. 한 14포인트 올랐어요. 32포인트 떨어뜨리고 14포인트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어떠한 맥점이 중요하냐? 저는 삼성전자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 7일, 7월 8일 어저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빼겠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우상향으로 봅니다. 환율과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의 반대편에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세요. 제가 270은 2100하고 연결합니다. 5포인트만 올립니다. 275. 5포인트만 뺍니다. 265. 저는 한 달 동안 요 안에서만 놀 거다라고 봅니다. 요 안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 파동. 그런데 이 지그재그 파동이 실패하고 하방에 급락이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면 저는 268.5를 아주 중요한 선으로 보겠습니다. 어저께도 여러분들 268.5에서 터닝해서 콜에서 대박이 나왔듯이 오전엔 풋, 오후에는 콜. 이 오늘도 280 여기 보시면 오늘 저점이 어디예요? 268.6. 그러니까 268.5만 오면 의미 있는 맥점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기계가 여기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깨면 이건 하방 공격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제 공격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272.5와 268.5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가상위 종목들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옵션의 그림을 보세요. 잔존일수가 28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4번 있습니다. 7월 11일까지. 그러면 실제 거래일수는 20일입니다. 이거 4등분 했어요. 이 날짜도 4등분으로 구조화시키세요. 5일씩 끊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270을 중심, 요게 2090이죠? 오늘 딱 여기입니다. 여기서 275가 돼. 2130. 265, 2054. 그런데 제가 2073, 여기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맥점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실제 파동은 2073과 2100, 한 2, 3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시가총액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는 44,000원, SK 하이닉스는 63,000원. 요 세 가지만 딱 먼저 보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죠.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여러분들 이 공매도 평장, 그러니까 10일 동안 공매도 평장과 거기에 기간의 6배 되는 60일 동안의 공매도 평장과 현재 가격의 괴리가 얼마인가 딱 보십시오. 삼성전자 보시죠. 삼성전자는 44,000원, 10일 43,900 똑같습니다. 60일도 보시면
4만 여기 조금 500원 정도가 60일은 공매도 친 세력이 오히려 손해보고 있습니다. 44,000원. SK하이닉스 보시죠. SK하이닉스는 10일 공매도 평단이 65,000원, 현재가 63,000원. 제가 65,000원 선을 거드리겠습니다. 이거 뚫는 순간에 쭉 커버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동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빠졌다가 어디서 터닝하나 이거 갖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60일 평단 보시면 73,000원. 제가 75,000원, 77,000원에 때려라.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죽일 거다.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했다. 그러면 오늘 62,000~63,000원까지 보여요. 여러분들 보시면 60일 동안 공매도 평단 SK하이닉스 공매도 친 세력들은 아주 배가 따뜻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수익을 청산하거나 환매수시키는 쇼커버링하는 이런 상황이 나와야겠죠. 그게 언제 나올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생각보다 커질 때 요게 결정이 되겠죠. 그게 7월 7, 8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종목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또 애플, 파이 이런 연골고리에 수혜받는다 아니다 하고 설왕설래하면서 그냥 박스로 왔다 갔다만 할 겁니다. 근데 현대차를 이제 중요해 보세요. 이번에 연기금이 주가 관리의 대표 주식이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10일 보시죠. 현대차 14만 원, 14만 원.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60일 동안 평단은 공매도 친 세력들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땡겼다면 이 외국인들 중에 이 현대차 공매도 치 세력들 중에 손해본 세력들이 이거를 수익 구조로 만드는 에너지가 나오나 이제부터 점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매도하고 앞으로 13만 원과 14만 5천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13만 원 깨는지 이거를 앞으로 시장을 잃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SK하이닉스는 6만 5천원을 돌파하는 순간에 뭔가 플러스 모멘텀이 나오는 거고요. 6만 원 근처 깨는 에너지 나오면 이 뭔가 외부에서 추가 악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추가 악재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현대차하고 이 두 가지 갖고 설명할게요. 추가 악재 나올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추가 매기는 뭐 3,200억 불이라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중국에 있는 현지화에 있는 공장들 관련된 에너지 종목들을 뭔가 딴지를 거는 뭔가 그렇게 되려면 중국에서 뭔가 반대에 뭔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홍콩하고 뭔가 중국 정책 당국이 미국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는 이 두 가지 재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홍콩 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홍콩 리스크를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분간 상해종합지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뭐 산업 지표가 나쁠 거다. 경제지표 나쁩니다. 중국 지표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죠. 빠지면 땡이 오히려 나쁘게 나왔습니다. 급락하면 제가 1830에서 막아냈죠. 거기만 오면 땡기고 하는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홍콩 H나 홍콩 시장은 빠질 겁니다. 이게 붕괴만 되지 않으면 그 신호탄은 여러분들 홍콩 주민이 총 700만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100만 인구가 데모에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요게 200만으로 넘어가면요. 저는 이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100만에서 150만에서 이렇게 가면 시간 끌기로 현 상태에서 노이즈만 있고 시간 끌기로 갈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200만으로 넘어가면 중국 정책 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면 잘못하면 이 노이즈가 6월달 G20에 시진핑이 참가 안 하는 사태까지도 갈 이게 국면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건 환율을 치고 나가겠죠. 거기에 자동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전기차하고 결정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이러한 거와 복합적으로 제가 빨간 박스에서는 매도, 이 파란 박스에서는 매수입니다. 11만 원, 12만 원. 여기까지 올라오면 뭔가 실적이 나쁘거나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한테 관세를 매기는 사태 나오거나 중국에서 뭔가 굉장한 악재가 나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올 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옆으로만 자연스럽게 기는 한 14만 5천 원 상단, 13만 5천 원 내지 13만 원 하단 여기서만 긴다면 이 작년 10월 달에 급락 나와서 이 모양이 2차 전지에서도 나와줘야 돼요. 그럼 2차 전지에서는 대장이 일찍 엎드려 주거든요. 지금 요 자리가 작년 현대차 요 자리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4만 4, 5천 원 자리에서 요 현대차로 보면 12만 원, 요 자리에 4만 5천 원, 요 자리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이게 N자로 가줘야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와주면 중국에서 2차 전지, LG화학 또 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그리고 중국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로 그러면 홍콩에서 극단적 상황이 안 나왔다는 상황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으로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제가 다음 주는 뭐 연준이 금리 저 무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쟁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시장에 다 녹았어요. 오히려 뭘 걱정하시냐면 금리 인하하면 걱정합니다. 진짜 그렇게 나빠? 여러분들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하죠? 실제 금리 인하죠? 그렇게 나빴어 하고 시장 폭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발언으로 수위 조절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전번에 유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 듣지 말고 금리 인하 못하게 하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본선 이것도 보서 보십시오. 51불에서 턴이었습니다. 어저께 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노이즈 뉴스 많이 들었죠. 여기서 군사적 갈등이나 여러 가지가 확산이 된다면 이게 직전 고점은 돌파 못합니다. 50불 하단 60불의 중심값인 55불까지는 치고 나가지 않을까. 여기서 지그재그. 그러면 유가가 올라갈 때 금리나 얘기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다우 지수가 여기 상해 증시와 각각의 저점의 궤적을 보십시오. 상해 증시가 6월 6일입니다. 항생 홍콩 지수가 6월 4일입니다. 다우 지수가 6월 3일이에요. 여기서 저점 찍고 일단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해 증시보다 홍콩 지수가 이제 꺾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녹아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동결 가능성 실질적으로 뭐 7월 달에 8월 달에 발언만 하고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면서 동결시켜버리면 이 변동성이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때 직전 저점은 안 가고요. 24,800 여기 요 자리 저점은 안 가고요. 25,500과 25,300까지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거 확인하는데 2주 갑니다. 2주. 이달 그러니까 5일, 5일씩 10일 정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다 녹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장에 정책 연골고리의 중소형주의 게릴라 전투 전만 시작되는 장이다. 언제까지? 7월 초까지.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이신도의